안녕하십니까. 구분과 사회를 맡은 산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호근입니다. 농업전망 2022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분과 9 주요 단기 임산물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번 분과는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산림정책연구부에서 30분간 주요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하고 30분간 그 이후에 질의응답 및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제 발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 전 영상으로 촬영되어서 영상 송출로 진행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말씀드리면 사전에 받은 질의 영상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회원 가입 후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 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먼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민경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먼저 단기소득 임산물 전체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0년 임업생산액 중에서 순임목과 토성유를 제외한 순수 임업생산액은 2조 7,082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6.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 임산물 소득액은 2조 1,534억 원인데 이것은 전년보다 20% 정도 감소한 값입니다. 단기 임산물에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20년 통계와 2016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약용식물이 조금 증가한 것에 비해서 다른 품목들은 대체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조경제가 많이 감소했는데 조경제는 그 건설 경기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품목 중에서 생산액 증가율이 좀 큰 품목은 오미자, 작약이 있고 생산액 감소율이 좀 큰 품목에는 오갈피,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매년 그 식품 수급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1인 1일 식품 공급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임산물의 최근 10년간의 그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은 산나물입니다만은 최근에 조금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들도 대체로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에서 들여오는 아몬드, 호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작년과 재작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임산물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비자들의 외식비 지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정부가 배분한 그 재난지원금으로 임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도 54%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 구입한 임산물은 표고버섯, 산나물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물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임산물은 축제라든가 또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런 시골 농촌에서의 어떤 축제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온라인 구매 비율이 한 32% 정도 예년보다 좀 늘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온라인으로 구매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답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임산물 구매 횟수는 이제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뭐 대체로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표고버섯이라든가 밤 품목에서는 조금 늘었다라는 답변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산물 소비 횟수하고 어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하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품목에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뭐 임산물 소비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 표고버섯, 산채에서는 학력이 좀 높을수록 또는 먹거리 선택 기준이 까다로우신 분일수록 소비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과 산채에서는 뭐 가족 원수가 많다거나 또는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임산물의 수출입에 관계된 것입니다. 뭐 전체 임산물 수출입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우리 단기 임산물 수출입이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가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수출은 되게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품목, 저희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표고버섯, 고사리, 떫은 감, 밤, 대추를 중심으로 수급 동향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저희가 작년도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한 2만 3천 톤 정도일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생표고는 16,600톤, 건표고는 86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표고버섯 생산은 4만 톤까지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가지고 2만 3천 톤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원목 재배로 주로 표고버섯을 생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톱밥 배지를 이용한 생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은 주로 건표고로, 톱밥 배지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생표고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가격은 다른 품목과 달리 연중 변동성이 좀 큰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1년 내내 평균으로 보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별로 봄철에 좀 그 날씨 때문에 품질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또 가을쯤에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표고버섯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표고 수입은 전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뭐 주로 이제 우리가 표고버섯 수입은 이제 건표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표고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생표고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산 톱밥 배지 수입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전년보다 23%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톱밥 배지 수입량이 한 5만 5천 톤 정도가 되는데 이 배지로 생산한 생표고 생산량을 추정해 보건데 한 14,000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생표고 시장에서 직접 중국산을 수입하는 경우가 24% 정도, 그 다음에 중국산 톱밥 배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생표고가 한 6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국산 재료로 생산한 생표고는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표고 시장의 생표고 소비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추세를 비추어서 올해 생표고 생산량은 또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한 2만 2천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생산량도 장기적으로도 조금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2031년도에는 뭐 19,7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생산을 하는 표고버섯들이 이제 뭐 중국산 배지를 이용한 생산이 좀 많아지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국산 톱밥 배지의 좀 품질 개선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조금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주로 우리가 뭐 육개장이라든가 또는 뭐 제사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통적으로 좀 많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좋게 옛날에 2018년도에는 14,000톤까지 증가했는데 작년도에는 그 8,800톤 정도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주로 고사리가 주로 이제 산지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제 그 주산지를 보면은 경남 남해가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남의 지리산권, 뭐 전북의 덕유산권, 뭐 그렇게 주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사리는 주로 마른 고사리 형태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른 고사리 가격이 작년도 이제 봄철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그 가격이 이제 대체로 1년 정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즘 이제 고사리 생산량이 좀 부진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 생산량이 좀 적어지면은 가을 후반부로 가면 좀 가격이 더 비싸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고사리는 수입량이 많습니다. 국산 고사리가 비싸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수입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유지를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올해를 또 전망을 해보면은 고사리 생산량은 올해 8,600톤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고사리 생산량은 조금 줄어들어서 뭐 2031년도에는 7,2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뭐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날씨가 이제 좀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고사리 소비가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어느 정도의 정체성, 그다음 소비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임가의 고령화 뭐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소비량을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2031년도에는 13,700톤까지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떫은 감입니다. 떫은 감은 주로 이제 곶감이라든가 감말랑이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곶감이나 감말랑이에 대한 뭐 인기가 좀 몇 년 전에 꽤 높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무를 묘목을 많이 심었고, 그 나무가 이제 자라서 2017년도에는 20만 톤 이상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점점 날씨 탓이라든가 뭐 고령화, 뭐 생산자의 고령화 문제, 뭐 가격의 정체 이런 문제 때문에 생산량은 조금씩 줄어서 작년도에는 18만 4천 톤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경북의 청도라든가 뭐 전남 광양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떫은 감은 이제 곶감 형태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원료감이 이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한 것은 상주의 둥시, 영암의 대봉시, 청도의 반시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원료감의 가격이 이제 전년도의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초기에 높게 형성되다가 이제 가을 수확기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될 때 좀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떫은 감 뭐 수출입이 그 생산량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되게 10% 이내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뭐 수입이 좀 안정적으로 좀 있고 수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 수출 가운데 떫은 감을 동남아 수출 쪽에 조금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동향을 보건데 앞으로 이제 내다 보면은 올해 떫은 감 생산량은 18만 7,900톤 정도, 뭐 전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량은 좀 뭐 줄어들어서 2031년도에 가면은 뭐 16만 8천 톤 정도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날씨 탓도 있고 더 이제 그동안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제 재배 면적이 이제 크게 늘지 않는 문제, 뭐 그런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 수입이나 수출률도 그냥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밤입니다. 밤은 그 뭐 작년도의 생산량은 한 4만 8천 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보다는 이제 좀 늘었는데 특히 이제 뭐 태풍이 없는 해에 태풍이 없어서 좀 생산량이 많이 좀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밤은 뭐 우리가 옛날에 한때는 10만 톤까지 생산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5만 톤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로 충남의 공주부여 청양이 이제 주산지입니다. 밤 가격은 이제 전년도 생산량이 이제 적었기 때문에 그 작년도에 이제 초반부부터 이제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다가 가을에 이제 본격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내려가서 뭐 평년 가격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은 특히 수출을 많이 하던 품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10만 톤 생산하던 시절에는 3만 톤까지 수출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수출이 줄어서 10,000톤 이하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주로 밤 수출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깎아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밤 생산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밤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의 밤 소비가 좀 예전보다 많이 위축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밤 수출은 점점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밤 수입은 조금 뭐 10,000톤 정도에서 상당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산 밤인데 가공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중국산 밤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2022년도의 밤 생산량은 뭐 작년보다 한 1.3% 감소한 48,000톤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밤 생산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된 것도 있고 또 밤은 또 다른 품목과 달리 주로 산지에서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뭐 기후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농촌의 노동력 부족 뭐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밤 생산도 점점 줄어들어서 2031년도에는 4만 톤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밤 가공 수요, 밤 가공 공장에서의 밤 수요는 그래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0톤 정도는 뭐 계속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밤 생산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뭐 수출도 점점 뭐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우리가 주로 이제 한약재라든가 제사상에서 많이 쏘고 뭐 필수로 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내 수요가 좀 이제 안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추 생산량은 점점 줄어서 작년도에 7,700톤 정도로 뭐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경북, 경산 이제 그쪽이 좀 그다음 경북 밀양이 좀 많이 주산지이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충북의 보은에서 생대추를 중심으로 또 이제 대추 생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추 가격은 주로 이제 건대추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생산량이 이제에 따라서 건대추로 유통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안정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생산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좀 비교적 높은 가격 수준에서 1년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추를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지만은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추 수출은 뭐 그게 많지 않고 대추 수입은 조금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 아주 높은 관세로 지금 대추 수입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이제 FTA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관세율을 점점 낮춰가야 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옛날보다 중국에서의 그 신장에서 생산된 대추가 품질이 좋고 그래서 좀 국내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작년에는 그 중국산 대추가 이제 관세가 낮은 냉동 대추 형태로 많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추 생산은 조금 더 좀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이제 줄어들 것인데 뭐 그래서 올해는 한 7,500톤 정도로 좀 줄어들고 또 앞으로 2031년도에는 6,100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추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은 조금 뭐랄까요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지 않으면은 조금 성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추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신제품 개발 쪽에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주제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민경택 박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체 임산물 생산 동향,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임산물 소비 패턴 및 수출입, 이어서 표고 고사리 떫은감 밤 대추의 품목별 동향과 전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산물 대부분이 고령화, 인력난, 소비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에선 온라인 구매 비율이 뚜렷해지고 기호식품 특성상 소비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표고를 제외하면 모두 비가림이나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날로 변화무쌍해지는 기상 여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발표에 이어서 이제부터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정리정돈하고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분과 9 주요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림조합의 신영섭 팀장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지리산 산청꽃감 장목연구회 최어림 회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발표를 수고해 주신 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박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어떻게 발표를 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또 이제 저희가 할 텐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오늘 그 두 분 토론자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두 분 모두 임산물 생산 유통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신영섭 팀장님 먼저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생산유통팀장을 맡고 있는 신용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단기소득 임산물이라 하면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 70여 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그 민경태 박사님이 약 5가지 품목, 주요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저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전망하기를 농산물과 임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집약적 재배 대량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기후 변화에 또 굉장히 또 취약한 두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대량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은 말 그대로 대부분이다 인력에 의존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촌이라든지 농촌을 가서 보면 초고령화 시대 또 개인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더라도 사람이 인력난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기후 변화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동지에도 21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고 또한 4월에 서리가 내리는 바람에 냉해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노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나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약간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지금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고버섯은 느타리, 송이버섯
버섯에 비해 아직 임산버섯을 통틀어 생산량은 가장 생산액도 1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 재배되는 버섯 중에서 가장 판매 가격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임산물 품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급식 납품 물량, 그다음에 음식점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판로가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자리를 찾지 않나 쉽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게 그나마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유일한 품목이 이제 표고 버섯인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수급난이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요. 또한 산에서 하는 벌채라든지 국민적 인식이 많이 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나무 원목 수급도 좀 어려워서 지금은 약 한 70% 이상이 배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표고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 보관 기간을 좀 장기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건표고로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사리 품목인데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만 해도 마른 고사리가 약 4만 원대 생산지에서 보고 있는 반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실제 도매 가격이 키로당 지금 10만 원 선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ICT 이런 기술은 전혀 여기에 접목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주 생산지인 경남 남해 창선 지역을 가서 올 작년 봄이죠. 가서 보면은 굉장히 휴경지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쪽 시골에서 인력난이 많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아예 생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하거나 또 아예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그런 고령하신 분들이 생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생산량은 감소할 예정으로 저희 기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떫은 감은 14년부터 연간 한 20만 톤 내외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떫은 감도 인력 의존도가 큼에 따라서 지속적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2021년도 지난해 가장 안정적인 품목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인 변화를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 유통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생산지, 도매지, 소비지 시세를 매일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밤 시세만 지난해와 별반 차이 없이 꾹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 생산 시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녹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많은 지금 생산지, 소비지, 도매지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시세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약 한 70% 정도 가격은 지금 이미 소비지에서는 올라갔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그런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품목별 얘기를 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 전망 준비할 때는 토론자가 아니라 미리 모셔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 월보나 전망 책자를 만드는데 좀 의견을 미리 듣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럼 최어림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꽃감 생산을 20년 했는데 가격
동향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유통 거기 전망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판매하는 패턴,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그 꽃감 축제를 온라인으로 지금 2회 연속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판매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홍보를 하는 목적이 오히려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게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뭐 펀딩도 해보고 라이브도 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나 펀딩에 하면은 가격 자체를, 농산물 가격 자체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또 농가에서는 유통하는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 꽃감이라는 게 기호식품이라는 의미로 지금 있다 보니까 소비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명절의 선물 정도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사실은 꽃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산림청이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소비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소비를 바꾸기 위한 인식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기호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으면 저희들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나면은 유통에 더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농사를 짓는 사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이 기호식품을 틀을 벗어나면은 소비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거고, 소비 양도 늘어나면은 금액도 좀 올라갈 건데, 제가 20년 꽃감 농사를 했는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 평균율을 따지면은 1년에 2% 전후거든요. 좀 안 될 때는 뭐 2% 밑으로 떨어졌다가 많이 되면은 3% 이상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20년이 되면은 사실은 이 가격 자체가 60%가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15% 내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자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20년 전에 여자분 인건비가 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가격에 대한 것은 그대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뭐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기본적인 그에 필요한 자재들은 거의 몇 배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 생산 전망에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유통의 방법으로는 이제 소포장에 대한 방법이 저희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은 낱개 포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낱개 포장으로 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한 20군데 정도 백화점을 다녔는데 농민들이 감히 접근하기는 힘든 정도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실망했었습니다. 뭐 밴드비가 보통 기본적으로 30% 내외니까 그냥 좀 싼 데가 30%고 좀 더 비싼 데는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방법을 좀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해서 저희들은 소포장 단위로 해가지고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방법, 뭐 자판기, 예를 들자면은 기업 같은 데나 관공서에 자판기를 활용해서 좀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1년 내 건강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산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신용섭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고령화가 되는 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폐원돼야 할 가수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폐원돼야 할 가수원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은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또 이런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폐원에 대한 게 FDA 품목이 아니라서 폐원을 못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로 수입되는 거는 아까 우리 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수입은 지금 올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폐원에 대한 어떤 비용을 좀 해줘 버리면은,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버리면은 이것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수급 조절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수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도 농약도 적게 써도 되고 인건비가 그럼 또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공하는 방법도 꼭 꽃감이 아닌 떫은 감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떫은 감 가지고 꽃감이나 홍시에만 지금 거의 농민들은 그 지금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도 쪽에 한 분이 그 감을 가지고 분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관 자체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떫은 감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는 꽃감하고 홍시도 좋지만은 다른 방법을 해서 보관도 좀 근 대추처럼, 뭐 예를 들어서 홍시도 퓨레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잼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 쪽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 노지 재배의 불리함이라고 그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임산물이라는 게 시설 재배는 거의 이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지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기후 변화도 아까 말씀하셨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임산물을 생산하는 분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방법은 뭐 저희들보다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멀리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내년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바이러스들이 이번에는 코로나지만은 다음에는 또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로 올지 모르니까 판매하는 방법도 좀 다시 한번 유통하는 방법을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농민들이 생산만 제대로 하고 유통에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전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우림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떫은 감 재배도 하시고 유통 분야에 또 교육까지도 담당하시면서 그 생산, 유통, 가공까지 다 어우르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주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의견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분 토론자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그 질문들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중에서 또 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예, 이 질문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서 그 주제 발표에서도 그 톱밥 배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발표자께서 질문이 마침 그거 관련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중국산 톱밥 배지 수입량이 최근 5년간 증가세이고 2020년도부터는 또 증가폭이 큰데 중국산 톱밥 배지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우수한 종균 개발이라든지 아마 국내산 톱밥 배지 생산이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되시면 민경택 박사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표고버섯 톱밥 배지 수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이제 뭐 다들 원목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원목이 너무 이제 다루기도 어렵고 원목 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톱밥 배지로 이용해서 이제 재배하는 기술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뭐 중국산 배지를 직접 수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형태가 좀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이 사실 톱밥 배지 기술이랄까요? 기술이 좀 사실 많죠, 좋죠, 높은 편입니다. 뭐 경험이 많고 워낙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 배지를 수입을 해서 그냥 바로
뭐 시설에 넣고 물만 주면 사실 뭐 금방 버섯이 나오면 그대로 바로 이제 가락시장에 갖다 이제 뭐 경매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아마 중국산 배지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거에 이제 그 자재랄까요, 아니면 뭐 후방 산업이랄까요, 이 부분이 뭐 한 80%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요소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조금 경계해야 될 상황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도 그 산림조합을 통해서 여러 군데 톱밥 배지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품질 쪽에 톱밥 배지의 기술력의 문제일까, 뭐 품질의 문제일까, 뭐 가격의 문제일까, 뭐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조금 중국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이건 또 우리가 사실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 우리 뭐 산림과학원이든 또 산림조합의 버섯연구센터 그쪽에 좀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뭐 최근에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도 골든시드 프로젝트에서 표고버섯 종균 개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이 사업이 또 좀 지금 뭐 종료가 돼서 끝났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결국에 우리 뭐 연구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달리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저희가 계속 있으면 좋지만 아직 그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그 최우림 회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임산물이라는 게 명절 시기에만 소비가 뚜렷하고 다른 시기에는 소비가 없는 편인데 아마 이제 산나물은 제외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임산물 소비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느냐라는 말인데, 물론 아까 가공에 대한 일부 말은 있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신영섭 팀장님 말씀 더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센터에서도 주 매출이 일어나는 시즌이 현재입니다. 지금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임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보름 그리고 이제 추석 가을철에 있는 추석 이 세 명절이 주 매출 시즌인데요. 아까 뭐 수실류라든지 나물류라든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공 상품을 실제 하더라도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임산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호식품이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임산물이 몸에 좋다라는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농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거든요. 쉽게 손이 갈 수 없는. 일례로 여러분들 만약에 삼겹살 사가지고 가는데 상추 사가져가지 취나물이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명이나물이라든지 산마늘 곤드레를 쌈무로 사가져 가실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하향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최우림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벤더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가격을 강제적으로 다운을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대중화를 시킨다라든지 아니면은 초등학교 학생들 아마 지금 20, 30대 주부들께서도 임산물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아마 헷갈려 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도 지금 곶감을 하고 계시지만 이건 임산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떫은감. 근데 단감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도 농협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상당히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떫은감으로 만든 곶감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적어서 운영하시기라는 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한 50만의 임업인들에 도와주시려면은 뭔가 정부 자체적으로 단가를 좀 낮춰서 생산비를 좀 낮출 수 있게끔 해서 대중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젊은 신흥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MZ 세대들한테 먼저 접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학교 급식에다가 강제적으로 조금 단가를 낮춰서 지원해주고 여기에 손해나는 금액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임산물을 섭취해보고 이거에 대해서라든지 뭔가 효과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레시피를 개발해서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한테 제공을 해줘서 쉽게 조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게 된다 하면은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을 분명히 커서도 기성세대에서 찾는 게 습관이다 보니 충분히 임산물 소비량은 지금 당장에서는 효과는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소비층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온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사전에 서면으로 좀 받은 질문이 있어서 이번엔 그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 분 토론자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자료에서 보시면 위드 코로나 시대 임산물 소비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 조사한 결과를 자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어서 21년도에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산물 소비 요령을 조사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구매가 뚜렷이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 수준까지 작년과 재작년 모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구매 의사가 앞으로도 또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임산물은 또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임산물의 구매 이력이나 아니면 구매 의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산물 생산이나 유통 또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자유로운 의견 제가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어림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스타일이 아니고 소비를 원하는 스타일로 상품도 만들고 또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꽃감 아니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음식을 또 어떤 종류의 레시피에 맞는 그런 식품이 나오면 할 수 있겠냐는 것도 한번 사실은 조사가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무조건 저는 소포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감도 선물 세트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제일 작은 사이즈가 뭐 20개 이상인데 사실은 1년 내에 안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우리 신용섭 팀장님 말씀대로 레시피를 좀 개발해가지고 온라인상에 좀 많이 이게 뛰어다니게 만들면은 또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꽃감을 활용하던 어떤 임산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도 신용섭 팀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턴을 따라가는 게 꼭 판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또 소비자들에게 한번 판매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욕구를 들을 만한 어떤 통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산림청이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패턴을 소비 패턴에 맞추면은 좀 더 생산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용섭 팀장님 말씀 좀 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임산물 소비 패턴이 약간
좀 신기한 거를 위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조금 인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라는 게 저희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푸른장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 상품을 농협몰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 달에 좀 창피하지만 임산물 매출이 거기 쇼핑몰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백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재작년이죠. 2년 전에.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만은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그쪽 농협몰로 1인당 초등학교 5만 원씩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까 그 박사님이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만이 구입하는 게 임산물이라는 게 정확한 기호식품이라는 게 여기서 딱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지 않다가 꽁돈 표현 좀 그렇지만 꽁돈이 생기다 보니 임산물을 구매를 하는 습성을 보이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또 재난지원금 그 카드로 나오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안 되지만은 하나로마트에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도권 하나로마트에서 고사리랑 도라지, 취나물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즌에 재난지원금 풀자마자 매출이 명절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재난지원금 다 소비가 되니까 다시 평달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가격을 하락시켜서 농산물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그래야만이 소비 확충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가격 하락에 가장 앞장서기 위해서 저희 푸른장터에서도 무료 배송, 그러니까 배송비라도 좀 저렴하게 좀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무료 배송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임산물을 접하고 느껴봐야만이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민경택 박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물 소비가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오늘 그 저희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임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앞으로는 어쨌든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임산물의 장래가 밝은 거 아닌가? 약간 좀 이런 희망적인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뭐 우리 농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줄죠.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보다 먹을 게 많아졌거든요. 먹을 게 종류가 많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전통적인 소비품들이 사실 뭐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새롭게 선호하는 제품들은 사실 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밤 소비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군밤을 많이 먹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밤 식빵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빵집에 가서는 식빵에서 밤빵을 고른다거나 또는 뭐 밤 케이크라든가 또는 이제 밤으로 이렇게 하는 몽블랑 같은 그런 것 형태가 그 앞으로는 이제 소비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냥 직접적인 그 옛날 방식의 소비보다는 그건 이제 뭐 떫은감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꽃감보다는 뭐 최근에 와서는 좀 더 뭐 예쁜 뭐 꽃감에다가 호두까지 넣는다든가 또는 뭐 감 와인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새로운 뭐 소비를 그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구매가 사실은 많이 늘은 건 맞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생산자분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중간에 플랫폼을 끼고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 직접 만나는데 이 소비자분들이 이걸 한번 받아보고 실망하면 굉장히 이제 그다음부터 소비가 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분 입장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정말 클레임 받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 기회가 또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임산물 생산자도 계실 거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좀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혹시 뭐 추가로 더 토론자분 세 분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김영란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지금 이제 올해는 뭐 금액을 올려서 이제 좀 높여서 농산물 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임산물이라든지 이 농산물에 대한 거는 이 김영란법을 좀 저촉받지 않는 그런 것도 그나마 그래도 명절에라도 이게 소비가 가능하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법을 만드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농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어떤 일률적인 그런 선에 맞춰서 그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라고 하면은 뭐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저는 뭐 또 뭐 어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힘없는 분들 그리고 인력으로 피땀으로 하는 이런데 너무 이 값어치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그런 것도 하나 포함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법적인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틀이라든지 이런 게 룰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중앙에서 조금 더 힘든 쪽은 좀 많이 지원하고 비율 자체를 조금 조정하는 것도 정부에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농사를 농민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 시청하셨습니까?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2 제3부 단기임산물 분과의 모든 순서를 끝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토론자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3년 전망은 코로나가 모두 잘 해결돼서 여러분들을 모두 저희 행사장에 모시고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원 농업전망 홈페이지에 저희 발표 자료랑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